3학년 예술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내준 과제에 가글과 나글의 연관성에 대해 기술하시오라는 과제를 선생님이 냈을 거예요. 가글은 리베카 솔릿의 걸어서 곧 끝까지라는 글이었고, 나글은 박원하 작가의 걷기 건강하기라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가글과 나글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선생님이 설명해서 아셨을 거예요. 자, 가글은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쓴 수필이었고, 나글 같은 경우는 걷기 운동과 관련해서 걷기 운동의 방법과 걷기 운동을 할 때 유의사항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설명문이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장르상의 또는 형식상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와 나글은 공통적으로 걷기와 관련된 중심 화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이 연관성을 잘 기술을 해줬고, 선생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연관성을 찾아서 기술해준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생님이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예술계 학생들을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 나, 글에 이어서 똑같이 걷기와 관련된 중심 화제를 지니고 있는 글 한 편을 선생님이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30쪽을 보시면 황진욱, 강정은 작가의 우리 동네는 얼마나 걷기가 좋을까 라는 글이 한 편 실려 있는데, 자, 이 글은 여러분 그 논설문입니다. 자, 논설문은 수필이나 설명문과 달리 다른 목적성을 지니고 창작된 글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논설문을 많이 배웠는데, 논설문의 창작 목적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내가 화자가 또는 서술자가 필자가 이러한 주장을 폈는데, 자, 그 주장에 부합하는 또는 타당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독자나 청자를 설득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글을 우리가 논설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은 우리 동네는 얼마나 걷기 좋을까라는 제목인데, 설득하는 어떤 글이라고 하니까 잘 여러분이 부합하지 않는다, 또는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용은 설득하는 글로 전개가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서 배운 수필이나 설명문과 달리 설득하는 글인 이 글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글은 걷기 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고, 또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들은 과연 타당한 근거들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초점을 두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앞서서 우리가 수필은 일정한 형식이 없다, 그리고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 또는 머릿말, 본문, 맺은말이 어떤 형식을 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논설문은 일반적으로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어떤 3단 구성의 형식을 취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서론에서 과연 필자는 어떤 점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걷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며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라고 했어요. 자,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환경의 어떤 중요성을 간과한 그런 어떤 부분과는 대비되게 환경적인 어떤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러한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교통수단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 비유는
참신하죠. 자, 우리가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뭐 자동차, 뭐 기차, 비행기 이런 어떤 운송수단을 생각하기 쉬운데 걷기조차 교통수단이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걷는 것 자체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일반적인 교통수단처럼 어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걷기의 긍정적 효과가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되면서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는 도시 사업에서 빠지지 않는 연구 과제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건강 도시를 목표로 삼아 전국의 여러 도시가 앞다투어 올레길이나 둘레길 같은 산책로를 조성하고 걷기 대회를 개최하며 걷기 좋은 경로를 소개하는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이런 어떤 걷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추세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만 제시했지 특정한 어떤 주장이 서론에서 제시된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올레길이나 둘레길 같은 산책로를 조성하고 걷기 대회를 개최하며 걷기 좋은 경로를 소개하는 서비스,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논설문에서는 또는 논술문에서는 서론 부분에서 되게 어떤 문제 사태, 어떤 현안이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 또는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라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마련인데 이 글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현재 걷기 사업이라든가 걷기 운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최근 국내에서도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라는 과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현재의 상황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특수한 목적으로 조성된 산책로가 아닌 우리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동네의 골목길이나 또는 통근 통학로의 보행 환경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미한 듯하다. 드디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필자의 문제 제기 부분이요. 또는 필자의 문제의식이라고 해도 맞아요. 필자의 문제의식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이러한 문제의식이나 문제제기가 보통은 서론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이러한 어떤 필자의 문제제기나 문제의식이 보통은 이런 서론 부분에 삽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론의 시작부에 제시를 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걷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경우는 많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통학이나 통근을 할 때 그런 어떤 보행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걷기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덜한 것 같다라는 문제의식을 제시를 한 거예요. 반면에 외국에서는 자신이 사는 동네가 얼마나 걷기 좋은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실제 도시계획에 활용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외국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국외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은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황, 부정적 인식이죠.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외국의 사례들에서 제시한 이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현재의 보행 환경에서 걷기에 대한 어떤 보행 환경의 준비 미흡을 부각하는 어떤 효과를 거둡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대비편에서 필자가 앞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주장의 내용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필자는 이런 부분들. 자, 선진국,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 또는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 어플이죠. 자, 이런 어플리케이션. 이런 어떤 최적화된 프로그램의 도입
또는 자, 수치화된 어떤 데이터를 실제 도시 계획에 활용한 어떤 사례, 이런 사례들을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아마 제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이런 좋은 사례가 있다라고 미리 전제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일상생활 속 보행 환경에 대한 우리와 외국의 어떤 관심 차이를 대비 어떤 기법을 통해서 제시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해왔다. 자동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여기는 미국에서조차 근래에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시 설계를 기존의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추세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시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추세. 자, 미국에서는 비만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걷기 운동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자연히 오래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자, 공공기관과 민간에서는 지역의 보행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본론의 첫 번째 문단에 대한 부연 문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은 이런 어떤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보행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의 미국의 사례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면 미국의 사례를 자, 들어주고 있어요. 자, 실제로 미국 주요 대도시 경우를 보면 시 정부 차원에서 가로망, 보도망, 신호등 또는 횡단보도 등의 도시 지리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자, 그래서 본문의 두 번째 문단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언급했듯이 자, 예시의 내용 전개 방식에 의해서 또는 사례라고 해도 됩니다. 사례. 어느 국가의 사례? 선진국 중에서 미국의 사례. 자, 이런 어떤 예시와 사례, 선진국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 필요성을 강화하고자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하였다 또는 강화하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시와 사례의 내용 전개 방식이 적용되었다라고도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가로망과 지금 보니까 가로망과 보도망이라는 지금 용어가 제시가 됐는데, 가로망과 보도망의 어떤 각주를 보면 가로망이라는 것은 시가지의 길의 체계를 의미하네요. 자, 보도망이란 건 뭐래요? 보도망이란 것은 통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도록 한 도로의 어떤 짜임새, 이러한 것들이 어떤 미국의 사례를 들어준 겁니다. 세 번째 문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려는 외국 도시의 어떤 노력을 자, 예시와 사례의 내용 전개 방식을 통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을 볼게요. 한편 민간에서는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워크스코어가 거리의 걷기 좋은 정도를 수치화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자, 미국 시애틀, 자, 민간의 경우를 또 예로 들고 있어요. 자, 워크스코어라는 어떤 거리, 역시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예시 또는 사례의 내용 전개 방식을 통해서 전개를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사례들을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워크스코어는 미국, 영국, 호주를 대상으로 하여 특정 주소지에서부터 도시 전체의 범위에 이르는 보행 환경을 0에서 100점 단위 점수로 환산하여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하고 측정된 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매년 걷기 좋은 도시의 순위를 선정해 발표한다. 그래서 워크스코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행 환경을 점수하고
걷기 좋은 도시 순위를 선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국가에서 활용된대요? 미국과 영국과 호주에서 적용돼서 활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워크스코어는 특정 지점과 주변에 위치한 학교, 식당, 상가 등 생활 편의시설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자, 어떤 방법으로 점수를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생활 편의시설의 경우인데 이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자, 보행자와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행자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셔야겠어요. 그래서 어떤 보행자들이 이 길을 걸을 것이다 또는 이러한 어떤 보행 환경을 선호할 것이다 이런 일방적인 어떤 전제가 아니라 자, 보행자와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의 주고받음 또는 정보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 이런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라고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라는 어떤 표지어는 자, 예시 내용 전개 방식을 적용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글은 예시 내용 전개 방식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해당 지점에서 도보 5분 거리 약 0.4km 이내에 편의시설이 많을수록 그 지점은 높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 이유는 도보로 생활 편의시설에 접근하기 용이한 정도의 점수화죠. 도보로 생활 편의시설에 접근하기 용이한 정도의 점수화가 자, 진행됐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또한 인구 밀도 또는 구역의 길이, 교차로 밀도와 같은 자, 보행자 편의성도 점수에 반영된다. 자, 인구 밀도라든가 자, 구역의 길이라든가 자, 교차로 밀도와 같은 보행자의 어떤 편의성도 점수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지역의 점수는 해당 지역 내의 지점이 갖는 점수의 평균으로 환산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워크스코어에서는 해당 지점이 얼마나 자전거를 타기에 좋은 환경인지에 대한 점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점수도 산출하여 제공한다. 워크스코어는 부동산 업계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학계, 시정부의 계획 수립 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대요.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시정부의 계획 수립 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대요. 그래서 이것은 워크스코어가 활용되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논설문을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필자의 어떤 주장이 강하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죠. 여러분이 봐도 자, 양식은 논설문이에요. 자, 양식은 논설문이고 논설문의 어떤 형식을 취한다라고 자, 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도입해야 한다. 걷기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워크스코어를 도입하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어떤 주장을 피력하지 않아요. 어떻게 지금 돌려서 우회적으로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까? 소개를 하고 있죠. 미국의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워크스코어가 활용되고 있더라. 또는 그런 어떤 도보로 생활 편의시설에 접근하기 용이한 정도의 점수화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또는 보행 환경을 점수한 시스템이 있더라. 자, 이런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이런 것을 도입해야 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 혹시 설명문 아니야? 이거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설명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 어떤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논설문의 범주에 지금 우리가 논설문의 범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 부분에서 어떤 지금 주장을 또 펼치나 봅시다. 자, 요약 정리 마무리 단계죠. 자, 어떻게 마무리를 하나 볼게요. 자, 결론 부분을 보면 걷기 좋은 동네 만들기는 국내에서도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 도시 재생 사업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라든가 도시 재생 사업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자, 이를 위해 현재의 도로 환경을 분석하고 걷기 좋은 보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과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자, 필자의 견해와 주장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뭐가 중요하대요? 자, 보니까 도로 환경 분석, 자,
자, 그리고 걷기 좋은 보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그리고 정보 제공 세 가지를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이 부분. 첫 번째, 도로 환경 분석, 자, 데이터 구축, 정보 제공.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강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죠.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 필자의 견해와 주장이 담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특히 우리나라는 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우 높고 선진화된 정보 기술을 갖추어서 새로운 공간의 지리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충분하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에 필요한 지리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매핑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제공하였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도시시설물 관리 커뮤니티 맵은 일반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하여 일반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대요. 자, 그런 일반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하여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정보를 시에서 수집하고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국내에서도 외국에서와 같이 걷기 좋은 보도 환경을 조성하려면 우리가 지닌 기술력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보도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도시 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마무리 부분을 보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언급을 했냐면 국내에서도 외국에서와 같이 걷기 좋은 보도 환경을 조성하려면 뭘 해야 된다? 우리가 지닌 기술력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보도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한다. 자, 그리고 이를 도시 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역시 필자의 주장, 의견이 언급되어 있어요. 견해가. 필자의 주장, 는 견해를 강조하며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는 이 글이 논설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도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도시 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도시 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이러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주장한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실행해야 함의 필요성을 역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내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독려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글쓴이 주장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자, 글쓴이 주장은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글쓴이 주장이라는 겁니다. 자, 보도 환경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구축과 이를 도시 계획에 활용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글쓴이의 궁극적인 주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서 이 황진욱 강정 작가의 우리 동네는 얼마나 걷기 좋을까라는 글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논설문인데 직접적으로 본문에서 자신의 주장을 언급하진 않고 외국의 사례, 특히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자, 이런 어떤 사례가 우리가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필요성만 부각시켰어요. 직접적인 주장이 아니라. 자, 그러면서 결론부에서는 자신의 어떤 주장, 즉 의견의 목소리를 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마무리하면서 끝을 맺었어요. 그래서 걷기 좋은 동네 만들기라는 제재를 바탕으로 국내의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활동으로 넘어가서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면 걷기와 관련하여 가에 담긴 관점을 파악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걷기 건강하기라는 박원하 작가의 글이었는데 설명문이었죠? 자, 설명문에서 글쓴이가 걷기 운동이 올바른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자, 가로 1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글쓴이가 10년 전부터 이 길을 걷게 된 까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 살펴봤으니까. 자, 걸으면 불안이 떨쳐질까 해서 이 길을 걸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힘든 마음과 힘든 상황과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걸은 것이다. 또한 그 이후 일을 쉬기 위해서도 또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죠. 이 길을 걸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휴식을 하기 위해서나 또는 새로운 일을 구상하기 위해서 걸은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과서 지문에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이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가히 다음 구절들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가히 어떤 구절이냐, 4개의 구절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구절, 보행은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양면성이라고 했죠. 그저 존재하는 것과 무언가를 해내는 것 사이의 미묘한 어떤 균형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선생님이 앞서 언급했던 내용이니까 역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걷는 것은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지만 무언가를 생산하진 않죠. 무언가를 생산하는 일은 아니죠. 즉, 걷는 것은 일과 일 아닌 것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걷는 것은 일과 일 아닌 것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그 구절을 보면, 자, 두 번째 구절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상적인 보행은 이런 건데, 자, 보행은 몸과 마음의 세상이 한편이 된 것이다.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합일이 되고 일체된 것이다 라는 진술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진술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이런 거죠. 아래 부분에 있네요. 아래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걸을 때는 몸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생각이 떠오르고 걸으면서 보는 풍경은 그러한 생각을 더욱 확장하도록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몸을 움직이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걸으면서 보는 풍경은 그러한 생각을 더욱 확장하도록 돕는다고 했어요. 즉, 걷는 움직임과 떠오르는 생각, 지나가는 풍경이 서로 긴밀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뜻에서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구절을 볼게요. 자, 세 번째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자, 세 번째 구절 보니까 보행의 리듬은 생각의 리듬을 낳는다고 했어요. 생각의 리듬.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을 반영하고 있느냐, 자, 이런 거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는데 걸으면서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사유의 과정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사고와 사유의 내포 과정을 이렇게 지금 진술을 했어요. 자, 보행은 걸음을 반복하는 것이므로 리듬이 있고, 자, 그렇게 걷다 보면 풍경을 지나가는 것처럼 마음은 풍경을 지나가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볼 수 있다. 자, 선생님이 두 가지로 설명을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 풍경이라는 것은 내면의 풍경일 수도 있고 외부적 경관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등하교 길이나 아니면 뭐 걷기 운동을 할 때, 자,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을 정리하면서 또는 내 마음속의 내면을 관찰하면서 걷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이 어떤 좋은 경치가 있으면 그 경치를 감상하면서 걷기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마음의 풍경이라는 표현을 썼고, 자, 그 다음에 외부의 풍경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구절을 볼까요? 자, 네 번째 구절은 이런 구절이에요. 자, 보행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다.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걸음을 걸음으로써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자, 또는 목적성, 그 걷기에 그 자체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행인 동시에 목적지이다. 자,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걸으면서 이동을 한다면 그것이 곧 여행이다. 즉, 걷기가 여행이고,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걸음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술을 해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진술을 해주고 있냐면 걷기는 생각을 하거나 마음을 안정시키는 수단이지만 걷기를 통해 마음의 풍경처럼 볼 수 있으므로 걷기 자체가 그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내 내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목적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걷기는 자기 마음에 대한 어떤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성격 때문에 걷기 그 자체가 목적지도 될 수 있다는 거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관찰해보는 또는 성찰하는 그것 자체가 여행일 수도 있고 여행이 목적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1번, 2번을 바탕으로 해서 가글에서 걷기에 대한 글쓴이 관점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자, 글쓴이의 필자의 관점이 어땠나요? 필자는 걷기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여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자, 내면이 어떤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 걷기와 관련하여 나에 담긴 관점을 파악해보자. 자, 나글이 뭐였나요? 자, 나글 같은 경우는 설명문이었죠. 박원하 작가의 걷기 건강학이라고 해서 걷기 운동이 올바른 방법과 자, 걸을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제시를 해줬어요. 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적어보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지문에서 정리를 해보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 화면을 멈춰보고 여러분이 나글에서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 적어보세요. 반드시 잠깐 멈춰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실제 2-1번을 작성했다라는 전제하에 선생님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답안이 제시가 돼 있어요.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걷기는 속보에 따라 평보, 속보, 경보로 구분되는 정보를 전달했었고, 자, 걷기에는 올바른 자세가 있고,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되고, 걷기 운동이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정보들 말고도 다양한 정보들이 제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예시답안일 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번. 걷기에 대한 글쓴이 관점이 어떠하며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역시 선생님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멈춰보고 여러분이 작성한 뒤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여러분이 작성했다는 전제하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의도가 담겨 있어요.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이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겠죠. 그래서 글쓴이는 걷기 운동이 생활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말한 만큼 걷기 운동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 걷기 운동의 장점을 열거하고 걷기 운동의 올바른 방법, 걷기 운동의 장점이라든가 걷기 운동의 올바른 방법,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보아서 글쓴이는 독자에게 걷기 운동을 권유하고 독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걷기 운동의 권유, 독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자, 권유한다거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려는 목적하에 이 글을 썼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걷기와 관련하여 다에 담긴 관점을 말해보자. 글쓴이가 워크스코어의 사례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걷기 운동과 관련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시간을 줄 테니까 잠깐 멈춰보고 수행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이 했다는 전제하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행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스코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하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거죠. 이건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2번. 1번을 바탕으로 하여 걷기에 대한 글쓰기 관점이 어떠한지 정리해보세요. 역시 선생님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화면 정지하고 작성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작성했다는 전제하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쓰기는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걷기 좋은 보도 환경을 조성하려면 우리가 지닌 기술력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보도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걷기는 매우 중요하며 장려할 만한 좋은 일이다. 걷기는 매우 중요하고 장려할 만한 좋은 일이라는 글쓰기 관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다가 걷기라는 동일한 화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혹시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작성해보세요. 잠깐 화면 정지하고 작성해봅니다. 네, 여러분이 다 작성했다는 전제하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글 같은 경우는 일단 인문학적 글이라고 지금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어떤 표현들이 많았어요. 자, 화제를 다루는 방식은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걷기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었죠. 자, 나글은 설명문이었죠. 자, 그래서 걷기 건강학이라고 해서 걷기 운동의 올바른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생활 건강 분야가 되겠죠. 그리고 걷기 운동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걷기 운동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자, 다글은 논설문이었죠. 자, 사회 분야의 글. 자,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었어요. 자, 외국의 사례. 이게 중요했었죠. 사례를 제시해서 국내에서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면 여러분 그 4-2번 문제가 있는데요. 자, 4-2번 문제는 선생님이 과제로 내드릴게요. 자, 가에서 다의 글쓰기 생각 가운데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점을 그 까닭과 함께 적어보자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과제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과제로 낼 테니까 여러분이 과제 게시판에 가, 나, 다에 대해서 동의하면 동의하는 이유,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함께 기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면 2번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별로 걷기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자고 했는데 걷기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을 나누어 보는 활동이에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걷기의 자유로운 활동, 자유로운 어떤 자신의 의견을 역시 과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진술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면 가에서 다의 내용을 종합하고 의미를 재구성하여 걷기를 소재로 삼아 짧은 글을 써보자 라고 했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세 번째 과제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과제는 4번 문제의 소괄호 2, 소괄호 3, 소괄호 4번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자유롭게 여러분이 기술해서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 네 번째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과제를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이렇게 부여하는 이유는 이게 온라인 강의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강의에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선생님이 과제를 내는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어떤 생각을 자유롭게 진술해 주시면 되겠어요. 내 답이 맞았을까 틀렸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의 생각은 이러해 라는 자유로운 어떤 자신의 생각을 진술해 주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